자, 이제 정규 분포의 활용입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해만 잘하면 돼요. 자, 일단 생산하는 쿠키가 있는데 그 쿠키를 총 500개를 조사를 했어. 그 500개에 뭘 조사했냐? 무게를 조사를 했대요. 그럼 그 500개의 무게를 조사를 하니까 무게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는 4인데 그 분포가 정규 분포랍니다. 이 문제는 이런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쿠키 500개의 무게를 쭉 조사를 해서 그럼 뭐 무게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얼마부터 얼마까지 다 개수를 가지고 분포를 나타내 보니까는 평균이 50이래. 그럼 평균 50에 정규 분포니까 가장 쿠키가 많이 몰려 있고 양쪽으로 가면 갈수록 쿠키들이 이렇게 적게 분포가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그 분포 상태가 표준 편차가 4짜리로 분포한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정규 분포기 때문에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런 형태로 쿠키의 무게 500개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이 소리야. 자, 그때 뭐 쿠키 한 개를 골랐을 때 그 쿠키 한 개를 딱 골랐을 때 500개 중에서 그 쿠키의 무게가 요 범위의 값을 가질 확률이 얼마냐? 그치? 그럼 무게가 뭐 48부터 54까지 어떤 구간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 구간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라 이런 거고요. 자, 이제 일단 문제를 해석을 하면 이런 거고. 첫 번째 풀이는 정규 분포기 때문에 어떤 확률 변수 x를 잡아가지고 그놈은 정규 분포다. 평균은 나와 있습니다. 50, 표준 편차 4니까 4제곱.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히 기호를 쓸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많이 쓰이겠는데 이 확률 변수 x를 뭘로 잡을 거냐 이 말이야. 우리가 활용 문제 풀 때 항상 x 잡는 거 있지, 그지? 그럼 여기서는 확률 변수 x가 뭘 나타내는 거냐? 뭘 x로 잡은 거냐? 그죠? 지금 뭘 조사한 게 정규 분포니까 쿠키의 무게를 조사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는 쿠키의 무게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 문제로 갑시다. 쿠키 한 개의 무게. 그럼 이 무게라는 게 내가 이렇게 방금 잡은 거 있죠? x의 확률 변수 x. 그 x가 48 이상 54 이하의 확률. 그래서 기호로 쓰면은 내가 잡은 확률 변수 x, 쿠키의 무게가 48, 우리 갈게. 확률 변수 x의 무게가 48 이상 54 이하일 확률, 이걸 구하는 얘기죠. 근데 이걸 당장 구할 수는 없고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다 표준화하면 되는 거죠. 자, 바로 갑시다. x는 확률 변수 z로 바뀔 거고, 자, 48인데 표준 편차가 4예요, 그죠? 그러면은 평균 50에서 표준 편차가 몇 칸 떨어져 있는 거냐? 48까지 반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0.5인 거 알겠습니까? 54는 여기서 표준 편차 4만큼 한 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할 수 있죠? 0.5 마이너스 0.5부터 1까지인 거니까 그래프 안 그래프 할 수 있겠냐?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는 요거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둘이 더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2번은 56 이상 58 이하인 쿠키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죠?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런 쿠키의 무게들이 있는데 이 쿠키의 무게가 56부터 58까지 요만큼에 해당하는 쿠키가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해보래요. 총 몇 개 중에? 총 500개 중에. 그럼 일단은 개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일단 마찬가지 무게니까 여기에 확률 변수 x 무게가 56 이상 58 이하가 되는 일단 확률을 먼저 구합니다. 자, 이것도 표준화 바로 하면은 56이라는 거는 50에서 표준 편차 4가 몇 칸 떨어져 있는 거냐? 1.5칸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58까지는 2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럼 1.5부터 2까지 될 확률은 여기서 어떻게 구하면 되냐? 그죠? 일단 0부터 2까지 확률에다가 0부터 1.5를 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둘이 빼주면은 얼마냐? 0. 딱 빼기 좋게 돼 있네. 0.043니까
요게 무게가 56부터 58까지 될 확률을 구한 거고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0을 기준으로 1.5, 2, 요 확률을 구한 게 0.044. 근데 그 확률을 가지고 총 개수 500개 중에 요만큼 배당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전체 개수 5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지? 자, 활용 문제라고 해서 뭐 별 차이는 없는 거고요. 옆에 문제 한번 풀면서 또 연습합시다. 자, 이제 7번 문제는 이제 뭐 문제 이름에 보면 뭐 최저 점수 구하기 이런 게 있는데, 자, 영어 또 시험을 봤어요. 수학이 아니고 영어 시험을 봤는데 상위, 그죠? 1등부터 몇 등까지? 72명까지 장학금을 준대. 성적이 잘 나온 애들 돈을 준답니다. 근데 몇 명이 응시를 했냐? 총 2,000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2,000명 중에 몇 등 안에 들어야 돼? 72등 안에 들어야 돼. 그치? 그래야 장학금을 받는데 그 2,000명 시험 성적을 다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56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입니다. 누가 정규 분포야? 학생이야, 성적이야? 성적이야, 그죠? 시험 성적이 이런 정규 분포야. 그러면 확률 변수 x를 잡을 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인데 그 정규 분포는 평균이 56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이기 때문에 이런 정규 분포인데 이 x가 뭐라고요? 성적이야. 학생 수가 아니야. 시험 성적이 확률 변수 x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내가 장학금을 받고 싶어요. 장학금을 받고 싶은데 최소 몇 점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야. 구하는 건 점수야, 그죠? 구하는 점수에 성적 점수.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확률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장학금을 받으려면은 2,000명 중에 몇 등? 72등 안에 들어야 돼,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72등 안에 들 확률이 미리 나와 있는 거 알겠냐? 2,000명 중에 72등인 거니까. 그럼 72등 안에 들 확률은? 그죠? 장학금 받을 확률이 미리 나와 있는 거야. 총 2,000명 중에 72등인 거니까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확률이 얼마냐? 0.036입니까? 그죠? 0.036 확률 안에 들어야 돼요. 확률이. 근데 내가 잡은 정규 분포는 성적의 정규 분포란 말이야. 그러면은 확률 변수 x가 시험 성적인데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면 이런 거란 말이야.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인데 이게 지금 확률 변수 x 시험 성적이야. 시험 성적. 그럼 시험 성적이 지금 평균이 56점이고 상위 72등 안에 들어야 되는 그 최소한 커트라인 요 시험 점수 K가 뭔가 있겠죠, 그죠? 그죠? 요 시험 점수가 몇 점이냐 이걸 구하는 거야. 즉 시험 성적 확률 변수 x가 장학금을 받기 위한 최저 점수를 당장 모르니까 그걸 K라고 잡았을 때 시험 성적이 K보다는 어때야 되냐? 장학금을 받으려면은 성적은 얘보다는 크거나 같은 점수를 받아야 장학금을 받는 거죠. 그 확률이 얼마가 돼야 되냐 이 말이야. 그치? 요거 전체 2,000명 중에 72등. 요 확률이 0.036이다라는 그런 문제야. 자, 마찬가지로 문제 풀이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규분포 표니까 다 또 뭐 해가지고 표준화 시켜가지고 자, K는 표준화 배웠죠? K에다가 평균 56을 빼고요. 표준 편차 10입니까? 10으로 나눈 거에 확률이 0.036. 근데 풀이는 정규분포 곡선으로 풀면 되겠죠. 정규분포 곡선에서는 평균이 0인 거고 요거 이상 요 자리에 확률이 0.036 되는 게 여기서 뭐냐 이 말이야. 0.036 되는 게 요거 보입니까?
0.5 있으니까 빼면 0.036이지.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가 되느냐? 이 자리가 1.8. 그럼 1.8이라는 게 K 값이 아니고 표준화된 값. 그지? 아까 했죠 이건? 10분의 K-52이 1.8이다 해서 K 값 구하면 되겠죠. 자, 옆에 먼저 풀어봅시다. 214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이항 분포랑 오늘 배우고 있는 정규 분포랑 둘이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변수 있죠? 뭐 x값이 띄엄띄엄 갖는 그런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확률 분포 중에 좀 특별한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 특히 이항 분포는 시행이 무슨 시행일 때? 독립 시행일 때, 그죠? 그 확률 변수 x가 독립 시행의 어떤 사건의 확률 변수면은 그거는 이항 분포. 기호는 b죠. 이항 분포는 뭐와 뭐로 나타낼 수 있다? 총 던지는 시행의 횟수와 한 번 던질 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n, p로 이항 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자,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대표적인 분포가 정규 분포고, 이건 대표적인 그냥 보통의 확률들이 다 통계들이 다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그럼 그 확률 변수를 x라고 하면은 보통 기호는 n이라고 쓰고 평균과 표준 편차 제곱으로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정규 분포와 이항 분포와 이 정규 분포가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자, 정규 분포할 때 쌤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항 분포할 때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 한 개를 3번 던질 때 뭐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 잡았던 거 기억납니까? 그럼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뭐뭐냐 이 말이야. 0도 될 수 있고요, 한 번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 나올 수 있고요, 3번 던지니까 1의 눈이 3번까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랬을 때 각각의 확률들을 쭉 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확률 값은 뭐 주사위 한 개를 3번 던지는데 확률 변수 x가 0이라는 얘기는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니까, 뭐 굳이 또 한번 써보면은 3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온다.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 0제곱이고 1의 눈이 아닐 확률 6분의 5의 세제곱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확률들을 쭉 조사한단 말이야, 그죠? 자, 근데 이거는 별 문제 안 된다 그랬어. 근데 만약에 3번이 아니고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가 100번이면 어떡할 거야? 100번이면 1부터 100까지 확률을 조사 못하는 건 아닌데 너무 힘들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번인데 그 확률 변수 x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x가 10번부터 50번까지 될 확률 구하시오. 이러면 계산이 가능하겠냐? 그러면은 확률 변수 x가 10이랑 11, 12, 13에서 50까지 확률들을 다 조사해서 그걸 다 더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못하는 건 아닌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자, 이것처럼 이항 분포인데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인데 이 총 시행의 횟수가 좀 커져 버리면은 계산이 힘들어요. 확률 구하는 게 지금 까다로워, 그지?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자, 이럴 때 이 이항 분포에서 결국 이 총 던지는 시행의 횟수가 클 때가 문제거든, 그지? 그럼 이 시행의 횟수 n이 좀 큰 수가 되면은 이게 아주 희한하게, 잘 들어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조건이 무슨 조건이 추가가 되냐? 수학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말이야. 이 n이 충분히 크면 이런 말이죠. n이 충분히 크면 너무 안 어울리지? 얼마까지가 충분히 큰 거야, 그죠? 어쨌든 일단
이 n 값이 충분히 크면 이 이항 분포인데 원래가 이게 정규 분포가 된다가 아니고 또 수학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말이야.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대. 원래는 이항 분포인데 이놈이 정규 분포랑 거의 비슷하대. 그럼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편차 제곱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였어. 그럼 우리가 이항 분포일 때 평균, 분산, 표준편차 어떻게 구했죠? 그 NP 그죠? NP NP를 곱해버리면 평균이었죠. NP에다가 Q 1-P까지 곱해버리면 분산이었죠. 여기다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에. 자, 그래서 이항 분포로 출발했지만 요거가 딱 만족이 되면은 이걸 정규 분포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러면 평균이 뭐냐? 평균은 NP. 그치? 여기서 평균은 NP. 그럼 요 자리는 표준편차 제곱 자리니까 결국 분산을 쓰면 되겠죠. 됐지? 자, 그럼 좀 전에 우리가 정규 분포를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정규 분포로 다시 바뀌었어? 그럼 또 정규 분포 문제는 이걸 또 뭘 작업을 해서 문제를 풀었냐? 표준화. 최종적인 끝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수가 있어. 자, 출발은 이항 분포. 이거를 정규 분포로 바꾼 다음에 마무리는 표준 정규 분포로. 자, 왜 이게 n 값이 충분히 크면 이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냐? 그 책에도 있지만은 실제 점을 찍어 본 거야. 책에 있는 것처럼 n 값이 10번 던져보니까 n 값을 10번 던져보니까 확률 변수 x가 0 될 확률이 요 정도 찍히고 확률 변수 x가 1 될 확률이 한 요 정도 찍히고 뭐 2 될 확률이 뭐 이 정도 찍히고 3 될 확률이 이렇게 찍히더래요. 그죠? 책에 있는 거 그림 보세요. 근데 시행의 횟수가 20번, 30번 횟수를 점점 늘려가서 확률 변수 x가 0 될 확률, 1 될 확률, 2 될 확률, 뭐 3 될 확률, 4 될 확률 이렇게 쭉 찍어 보니까 횟수가 크면 늘어날수록 그 점 찍히는 거에 분포가 이렇게 정규 분포 형태로 점이 찍히더라 이 말이에요. 완벽히 일치하는 건 아닌데 거의 정규 분포랑 비슷하게 된다. 실제 점을 찍어 보니까 이해됐죠? 그럼 얼마나 커요? 그쵸. 이제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 n이 도대체 얼마나 커야 충분히 큰 거냐 이 말이야. 자, 그 기준을 그것도 명확한 건 아닌데 보통은 요 n과 p 있죠. n과 p를 곱한 값이 5 이상이면은 보통 충분히 크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근데 문제 풀다 보면은 그냥 아무 의심이 안 들어요. 문제 풀다 보면은 이 n 값이 대부분 딱 보자마자 이거 너무 큰데? 이런 느낌이 와. 문제를 보면 알아. 자, 이제 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다시 표준화해서 푸는 문제 한번 봅시다. 400, 900. 자, 그래서 8번 문제 216페이지를 보면은 대표적인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꾸는 문제. 자, 보세요. 이항 분포입니다. 총 던지는 시행의 횟수가 625번이에요. 딱 봐도 크지 않냐? 한 번 던질 때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게 더 봐. 구하는 게 이거야. 확률 변수 x가 135번부터 150번까지야. 그럼 135, 136, 137 해서 150까지를 다 구할까 이 말이야. 그러라고 내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구해야 될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이항 분포로 푸는 게 아니고 이 확률 변수 x 이항 분포를 뭐로 바꿔서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라 이 말이야. 자, 그럼 평균이 얼마냐? 625랑 5분의 5가 되는 거죠, 그죠? 곱하면은 125가 됩니까? 그러면 표준편차 제곱 분산은 또 여기다가 5분의 4를 한번 더 곱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5분의 4를 곱하면 얼마냐?
25 곱하기 100입니까? 100이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는 10이겠죠. 그래서 10의 제곱 이렇게 이게 정규 분포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확률 변수 x를 이항 분포가 아니고 요걸로 다 배웠잖아요, 그지? 그럼 또 정규 분포니까는 이놈을 다시 또 표준화한 거죠. 표준화한 변수 z로 바꿔가지고 자 135는 평균 125에서 표준 편차 10이 몇 칸 떨어져 있는 거냐? 한 칸이죠. 한 칸이니까 여기 1이 될 거고 150은 평균 125에서 표준 편차가 2칸 반인가? 2.5 맞냐? 응, 2.5. 그래서 옆에 확률 분포 표 보입니까? 1부터 2.5니까 할 수 있죠? 곡선 안 그려도 되는데 한번 그려봅시다. 0이 있고 2.5가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고 이걸 구하는 거니까 0부터 2.5에다가 0부터 1을 빼주면 되겠지, 그치? 계산 여러분 하시고요. 자, 120 이상이다. 마찬가지 정규분포를 바꾼 걸로 다시 표준화해서 자 120이라는 거는 평균 125에서 표준 편차 10이 반만큼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0.5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0.5니까는 마이너스 0.5 이상이니까 오른쪽 부분 다 얘기하는 거란 거죠. 그러면 반땅이 0.5인 거고 이 부분은 1에서 0에서 0.5랑 같은 거니까 그죠? 반땅 0.5에다가 1에서 0.5까지 0.1915를 이랬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또 관계가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로 바뀌어서 풀 수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하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필수제 9번 218페이지도 방금 했던 문제랑 똑같은데 자, 한 개의 주사위를 180번 던진대요. 딱 봐도 많죠? 그 중에서 6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래요. 6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180번 중에 35번부터 45번까지 다 구하기 힘든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잡으면 되냐? 딱 봐도 내가 구하고 싶은 게 6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할 거니까 확률 변수 x를 6의 눈이 나오는 횟수로 잡읍시다. 그럼 그놈이 이항 분포래요. 이항 분포 이건 알겠냐? 왜 이항 분포냐? 문제에서 이항 분포는 없는데 그죠? 주사위 던지는 게 독립시행이니까 그래서 문제 안에 이항 분포가 숨어 있고 횟수는 총 180번 6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 x니까 한 번 시행해서 6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 근데 180이 너무 커요. 이걸 뭘로 바꿔서 정규 분포로 바꿉니다. 둘이 곱해주면은 32 평균이고요. 여기다가 또 6분의 5를 한 번 더 곱해주면은 25가 되니까 5제곱인 정규 분포. 그래서 이 정규 분포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35번부터 45번이라는 거는 내가 횟수 x 잡은 거 35 이상, 45 이하 요거의 확률 구하는 건데 마치 다시 또 이것들을 표준화해서 그죠? 사실 똑같은 거니까요. 자, 35는 평균 30에서 표준 편차 5가 한 칸 떨어져 있는 거네. 1. 45는 뭐야? 세 칸 떨어져 있냐? 뭐야? 3이야? 그래서 그 옆에 표준 정규 분포 표 보고 1부터 3까지 확률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뭐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죠? 20번 이하니까 확률 변수 x가 20 이하다. 표준화해서 z로 바꿔주고 20은 여기서 표준 편차가 2번 떨어져 있는 게 왼쪽이니까 이것도 표 보고 가면 되겠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문제 풀어봅시다.